자, 이제 국장 화요일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4만 원 밑에서 끝나서 거의 보합에서 끝났고요. 0.4%. SK하이닉스는 168만 원 밑에 159만 원에서 1.7%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5% 가까이 빠졌다가 말아 올렸는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이 상승세를 잘 지켜줬었죠. 코스닥이 6% 가까이 올라서 매수 사이드카 걸리기도 했었고 코스피가 한 2, 3% 정도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지켜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매수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화요일 국장 매매 동향은 개인이 1조 원을 매수했고 외국인은 6천억 그리고 기관은 5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미장을 보시면요. 마이크론이랑 AMD 등 반도체들이 약세에서 시작해서 강세로 끝났습니다. 마이크론을 보시면 77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6% 가까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쭉 말아 올려서 8.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3, 4% 정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쭉 말아 올리고 7% 가까이 말아 올렸습니다. 월요일 미국장 마감을 봤을 때는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어요. 구글 4.8%, 메타 6%, 아마존 4.5%, 테슬라 3.4%,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5%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이 5% 가까이 올라온 건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끝났죠. 지난주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실적 발표, 애플도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실적 발표 끝낸 대체적으로 추정치를 상회해서 나왔는 그 섹터 쪽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빅테크로 돈이 몰리면서 반도체 쪽은 아침장에 부진했어요. 이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IT 계열이기 때문에 테크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반도체 쪽으로 순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장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삼성전자는 0.21%, 하이닉스는 0.64%에서 상승 마감을 했지만 그 외로 나머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AI 쪽에서 BAR 쪽으로 순환이 되고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장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단단해지고 있는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몰렸던 AR 쪽에서 이제 BAR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수를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다뤄보고 증시가 최근에 AR 쪽에서 BAR 쪽으로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월요일 장이 시작하기 전에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에서 먼저 보도를 낸 뉴스인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상하이와 허페이에 건설 중인 DRAM 생산 공장 외에 베이징 지구에 두 번째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중인 허페이와 상하이 공장을 포함하면 창신 메모리 총 생산 능력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인 월 60만 웨이퍼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 바로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지난주에 심자외선 노광 장비를 중국이 대량 생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ASML이랑 미국 장비 설비, 노광 장비 회사들이 주가가 거의 10% 빠지면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거의 폭락을 일으킨 그 뉴스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더 인포메이션 언론사에서 내놓은 요 뉴스죠. 중국 국산 DUV 칩 생산 설비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 뉴스가 미장 시작하기 30분 전인 미국 동부 오전 9시 7월 27일에 게시가 됐는데 한국 시간은 7월 27일 오후 10시 7월 21일 언론 보도 난 이후로부터 반도체가 쏙쓸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었죠. 보시면 160불에서 86불까지 거의 50%가 날아갔었습니다. 쏙쓸 기준으로요.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던 뉴스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키미 K3의 중국 AI 모델
효율적으로 돌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AI 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특히 또 창신 메모리가 IPO를 하면서 중국 쪽으로 AI들이 각광을 받고 미국이랑 그 외 국가들의 AI 회사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에서 20% 이상 빠지면서 이제 하락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여하튼 또 중국 쪽에서 이 메모리를 대량 생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미국 월요일 장부터 반도체들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다행히 빅테크 쪽으로 순환이 되면서 다시 반도체 쪽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였죠. 자, 이 기사도 있었는데요. 마이클 버리도 뭐 이제 깨어나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라는 그런 게시글로 또 재인용을 했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중국의 인공지능 공세로 경쟁사인 미국 모형 제작 업체들은 죽음의 지대에 직면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AI 업계에 잇따른 신모델 출시로 실리콘밸리와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생존의 벼랑 끝이 보이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홀딩스의 AI 모델 그리고 문샷 AI의 키미 K3가 미국산 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기술 성장을 늦추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AI 발전은 더 이상 단일 기업의 획기적인 성과로 보이지 않고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모델들을 생산하는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개발자들은 역량과 가격 면에서 미국의 선구자들을 따라잡거나 능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유명하죠. 기술을 복제해서 더 값싸게 대량 생산을 해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는 이상 워낙 기술이 떨어져서 가격을 높이 올려도 여전히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지 않는 이상 죽음의 지대에 직면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창신 메모리나 중국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대량 생산이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는 거죠. 특히 시장이 출렁인 이유가 이번 주에 샌디스크랑 AMD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미장 끝나면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5시에 AMD, 스페이스X,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실적 발표가 있고 스페이스X도 xAI가 들어가 있어서 반도체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장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5시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또 거대 메모리 회사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변동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이번 주가 메모리 시장과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적 발표가 잘 나왔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이 메모리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피크아웃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소위 말해서 고점을 찍고 점차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AMD 어닝스콜에서도 바로 그 점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또 국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AMD,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실적 발표가. 그때 키옥시아 실적 발표 이후로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처럼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어닝스콜도 마찬가지이고요. 여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고 자 이제 추세를 좀 확인해 보자면 SK하이닉스는 아직 168만 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하방 추세 위에 지금 놀고 있죠.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안정적입니다. 하방 추세에서 벗어났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약세는 아닌 상황이고요. 안정적인 상황까지 오려면 168만 원 우선 왔다가 이제 200만 원까지 가는 방향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추세는 전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요. 화요일장 움직임은 막 그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24만 원 제가 국장 방송에서 24만 원 정도 오면 딱 적당할 것 같다라고 말씀 딱 24만 원이었고요. 요즘 국장 방송도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에 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처럼 이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안정적인 구간인 한 26만 원 위로 가면 좀 안정적인 구간까지 이제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만 원까지 가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코스피는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딱 주요 매물대 6,350에서 끝났네요. 그래서 장기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름 좀 안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자, 오늘 펠란티어 실적 발표가 미장에서 나왔는데 15% 상승하고 있고 하방 추세에서 이제 제대로 벗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여기 위에 유지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6월 달에도 보시면 잠깐 올랐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하방 추세 안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찍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펠란티어는 130달러 정도를 지켜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요. 하방 추세에서 벗어난 상태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랑 비슷한 추세죠. 이제 벗어난 지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랫동안 머물러주면 이제 553까지 가는 방향이 나오고 이제 625까지 이 구간을 먹으면 굉장히 달달하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가지고 553까지 먹는 것보다 여기에서 잡아서 또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이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지 말고 553까지 안정적으로 갔을 때 신고가까지 가는 걸 노려서 요 수익 구간을 노려보는 게 현재로선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AMD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굉장히 두근두근 되는 이벤트인데 AMD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굉장히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500달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뭐 하방 추세도 딱히 안 보이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PE가 159로 좀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매출이랑 EPS 성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윌리엄 블레어이랑 골드맨삭스 그리고 러스팔고는 매수 의견을 주고 640 그리고 615달러 목표가를 줬고 현재 500달러입니다. EPS 추정치는 1.61 그리고 매출은 11빌리언 추정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을 하자면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이 중국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AI가 이제 따라오고 있다, 추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는 중국이 DUV 칩 생산을 대량으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를 촉발시켰는데 이번에 또 창신 메모리가 이 DRAM 생산 공장을 또 짓게 되면서 현재 생산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로이터 보도로 아침장에는 초기에는 좀 흔들렸으나 빅테크로 순환이 되고 빅테크들이 엄청 많이 오르면서 5% 나스닥이 올라가고 반도체가 따라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아침에는 좀 출렁이었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아침에는 좀 출렁이었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갔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닥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하고 그쪽으로 순환이 되면서 다시 시장이 매수 모멘텀을 입어서 코스피도 1.5% 이상에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엄청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구간에서 상당히 올라오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돌입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이번 주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AMD, 스페이스X, 아리스타 네트워크, 화요일 미장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5시에 실적 발표가 있고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 요게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이번 주에 잘 지켜보면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확인해 보시면 창신 메모리 관련된 뉴스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아마 창신 메모리 관련된 소식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하락세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라고 먼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현재 어떤 추세인지 중요한 구간이 올 때마다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 정확히 어느 구간에 있는지 매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 뉴스도 올라옵니다. 지난주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전체 표결에서 난관에 부딪혀서 클래리티 법안이 좌초 위기에 있다 라는 정보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핵심 뉴스가 뭔지
계속해서 트래킹 해드리고 있고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